안녕하세요. 호소다 마모루입니다. 인사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괴물의 아이로 한국을 찾으신 이후 3년 만에 또 이제 서울 행이신데요. 오랫동안 또 기다려셨던 또 한국 팬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はい、皆さん、こんばんは、細田守です。化け物が3年経って新しい、映画を皆さんに持ってく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今日はこの Q&A で皆さんと一緒にいろんなお話ができればと思って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소다 마무리입니다. 괴물의 아이를 갖고 3년 전에 왔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신작을 가지고 3년 뒤에 서울을 다시 올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GV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미래의 미라이가 76회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 상 후보로 노미네이션이 됐어요. 1월 달에 아마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기대되는데 먼저 축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 이 관객과의 대화가 서울에서 머무신 이 3일 동안의 모든 일정 중에서 제일 마무리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동안 많은 관객들 만나시면서 또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또 어떤 기분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そうですね。すごくソウルの皆さん、韓国の皆さんに歓迎してくださってとても嬉しいです。特にやっぱりQ&A で皆さんと話していると非常に映画の本質的なことを聞いてくれてとても充実した時間を過ごせるなと思ってとても嬉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それに本当に皆さんが聞きたいことすごい情熱を持って映画を楽しんでくれてるっていうのが伝わってきて本当に嬉しいと思っています。 예, 이렇게 한국의 여러분들, 서울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환영을 해주셔서 기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GV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께서 영화에 대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로서는 매우 충실한 시간이었고 기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매우 정열적으로 영화를 보셨다는 것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아, 감독님 뭔가 저한테 얘기를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제가 1호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되게 당황하시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감독들은 자신의 개인사하고 작품을 가장 거리를 멀게 두고 만드는 그런 감독들이 있는가 하면 호소다 마모루 감독님 같은 경우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나 또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사유하는 그런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미래의 미라이라는 작품은 감독님 개인의 삶에서 어떤 변화와 어떤 깨달음의 지점에서 선택하시게 되셨던 그런 이야기였나요? そうですね。僕ね学生の時に映画監督を志した時にまさかこんなに自分のプライベートなものを題材にして映画を作る監督になるとは思いもよりませんでした。特にね「狼子供なめてる木」っていう映画でまさか母親についての映画を作るって自分でも思わなかったですね。でもやっぱりそうさせたのはやっぱり自分の身に起こった例えばあの時はうちの母が亡くなってその時に自分ってのはどういうふうにお母さんに育てられたんだろうって考えた時に自然にああいう映画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やっぱりそういう身近なものに影響を受けて、作品を作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正直なんじゃないかなと自分では思います。 예,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는 제가 설마 이렇게 감독이 되어서 저의 사생활에 대해서 소재로 삼아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게다가 늑대아이 같은 경우 제가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될 거라고도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늑대아이 때 마침 그 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저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늘 저는 일상 주위에 있는 일들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받은 영향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솔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다른 엄마들 앞에서 좋은 남편인 척 하는 거 혹시 직접 부인에게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これね、そういうふうにうちの奥さんに言われて本当にこう、たしなめられたりしてるんで、そういう経験があって、それも含めて自分のダメなところ、隠したいところも含めて映画っていうのは正直に語らないといけないなと思って、描きました。 예,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부인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의 경험을 포함해서 영화에 그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는 저의 좋지 않은 면 그리고 숨기고 싶은 면까지 포함해서 모두 솔직하게 넣었습니다. 용감하신 감독님이시네요. 네. 영화가 시작되고 나서 요코하마의 어떤 상공을 나르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특별히 이 요코하마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으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これはね、この映画はほとんどうちの奥さんのお家のことが、実話がベースになって作られている映画で、その映画にもありますけども、うちの奥さんのおじいちゃん、つまりこのくんちゃんのひいおじいちゃんが戦争中に働いてた工場が横浜にあっ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ところから舞台を横浜にしました。ちなみにあそこでバイクに乗ってね、オートバイに乗って自転車の乗り方を教えてる描写って、あれは実は戦後1946年戦争が終わった後の日本が負けた、時のこの横浜の風景であります、実は。 네, 이 작품은 거의 대부분 저희 아내의 집안의 실화가 베이스가 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나오지만 그 쿤짱의 증조 할아버지, 즉 저희 아내의 할아버님 되시는 분이 그의 과거가 나오는데요. 그 전쟁 중에 공장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그 공장이 요코하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코하마에 계셨었기 때문에 이 영화의 무대가 자연스럽게 요코하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영화 속에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같이 쿤짱을 태우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은 전쟁 중은 아니고요. 1946년이라는 설정입니다. 네. 이 오지야 스지로에게 다다미에서 앉은 상태에서 카메라에 모든 아이레벨을 맞추는 다다미 샷이 있다면 미라이에서 호사노 하무루 감독님에게는 쿤 샷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이들의 이제 아이레벨에 맞춰서 모든 어떤 그 영화의 카메라의 시선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やっぱね、そうですね。それはやっぱり本当にこれは子供の映画を作るのにはやっぱりこう監督一人の力ではなくて、やっぱり映画の歴史の、文脈コンテクストの流れの中でその影響下で作ってるのがあると思います。ご存知のように日本には小津安二郎っていう家族の映画を撮らしたらもうなんか天才的な映画監督が、昔いまして、僕もその小津安二郎の影響下にあると思います。というよりは今の現代の映画作ってる人のほとんどはね、昔のこの日本映画の黄金期の影響を受けてると思いますね。黒澤明でもいいですし、木下圭介でもいいですし、南瀬幹夫でもいいですし、皆さんも聞いたこと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これらの名前は。 제가 아까 마지막에 한 문장을 안 해가지고요. 1946년에 요코하마의 풍경이 그 오토바이를 탈 때 들어간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를 만들 때는 아무래도 감독이 가지고 있는 혼자의 힘이나 능력만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까지 있었던 영화사에 있어서의 문맥,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오즈 야스지로라고 하는 가족 영화로서 천재적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계시고 꽤 오래전부터 계셨는데 그분의 영향을 물론 받았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일본에서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들은 대부분 예전 일본 영화의 황금기였을 때의 감독님들, 오즈 야스지로 감독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 히노시타
감독님 그리고 나루세 미큐 감독님 등 그런 그 시절의 감독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은 들은 적이 있는 이름일 것입니다.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들의 영향 안에서 보통 다음 애니메이션 감독들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그 감독님의 영화를 보다 보면 극영화 감독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네, 그런 질문도 같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쿤짱은 철도 오타쿠로 등장을 하죠. 기차 덕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는 결국 도쿄역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감독님 아버님이 철도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そうなんです。で、こういう映画で鉄道の描写をすると、あ、細田さんも鉄道好きなんですね。そりゃお父さんが鉄道の職員だったから、子供の頃から細田さんも鉄道オタクだったんでしょうってよく言われるんですけど、僕は全然鉄道に興味がなかったんですよ。 예,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하신 건 맞고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 역시 아버님께서 철도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철도 기차 좋아하시고 철도 오타쿠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혀 흥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でもね、それがやっぱり自分の子供がですね、くんちゃんのモデルになってるのは自分の子供ですけども、その子がすごくやっぱ鉄道が好きになって、夜寝る前に鉄道の本をたくさん読まされるんですよね。でそこで書いてあるものが子供向けとは思えないくらい詳しく鉄道の車種とか形式とかを、書いてあって、それを読んでいくうちにだんだん僕も鉄道のことをちょっと少しは知るようになって、それで今この映画に出てくるような鉄道の、描写をやるようになりました。 예, 그런데 이 영화 속에 쿤짱의 모델이 되고 있는 저희 아들이 철도와 기차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기차나 철도에 관련된 책을 좀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 중에는 어린이용 책이 아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어떤 철도의 기차의 형태라든지 뭐 경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읽다 보니 저도 전혀 원래 관심이 없다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 영화에 넣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제 뭔가 은하철도구구의 형태와 굉장히 좀 닮아 있다는 느낌이 좀 들고 마지막에 결국 굉장히 이제 기계 인간이 살고 있는 기계 제국으로 도착하는 그런 얘기 같은 것들이 여기서 마지막에 기차에서 또 AI가 등장을 해서 정체를 묻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태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다는 느낌도 받았던 것 같아요. そうですね。確かにね、僕の小学校6年生の時に見た映画ですごく僕やっぱり影響を受けた作品の一つです「銀河鉄道999」っていうのを見ますけど、言われてみればねそうかもしれないですね。僕その年って日本のアニメ映画のすごく素晴らしい年で1979年ってその年の春に機動戦士ガンダムのテレビが始まって、夏に銀河鉄道999の映画があって、秋に、エースと狙えっていう映画があって、冬にルパン三世カリオスをしろっていう宮崎駿監督のね初監督作品があるっていうすごい黄金期の時に僕小学校6年生でしたから、すごくアニメーションって素晴らしいっていうことを知った年だったんですよ。その年の映画ですよ、999。エース、テニスの映画ですね。 네, 그 은하철도 999는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그때가 1979년이었어요. 1979년이었는데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많았던 때입니다. 1979년에 봄에는요 기동전사 건담이 TV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름에는 은하철도 999를 틀어줬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에이스를 부탁해라는 테니스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겨울에는 루팡 3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첫 감독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정말로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였다고 할 수 있고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의 모든 영양분들을 다 흡수해서 오늘날의 감독님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를 비롯해서 늑대 아이나 괴물의 아이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 두 다리로 혹은 뭐 앞발로 뒷발로 신나게 굉장히 질주하는 그런 등장인물들 그런 이미지들이 굉장히 떠오르는데 이번 미래의 미라에는 앞서 얘기했던 그 철도를 비롯해서 오토바이, 말, 비행기 그리고 이후에 연습하는 자전거처럼 탈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ね珍しいですよね。これはやっぱりなんでしょうこうやっぱり時をかける少女とかも誠が一生懸命走ってるのはやっぱり主人公のバイタリティっていうかなんていうか未来へ向かって走っていくぞって活力を描くことによって映画を見てる人にもと一緒になんかそういう気持ちを一緒にしたいっていう気持ちから走ってるんですがまあ未来の場合はそれが乗り物に変わってるのかもしれませんね。くんちゃんが憧れる乗り物っていうのにくんちゃんがやっぱりこうすごくこう力を感じたりとかすごい素敵なものを乗り物に感じてるって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よ。 네, 이렇게 탈 것이 많이 나온 경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 때는요, 마코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바이털리티, 어떤 활력이나 생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질주를 한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면서 영화를 보시는 관객들도 같이 그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서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